안녕하세요. 심리맨입니다. 심리맨TV 채널은 심리와 마음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는 심리 전문 채널입니다. 오른쪽 하단에 구독 버튼을 누르시면 이 채널을 잊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네, 타프티 강독 계속 이어나가고 있는데요. 오늘은 페이지 29페이지고요. 주제는 현실 선택하기입니다. 책을 보시면 계속 반복되는 구조죠. 전 시간에 했던 것을 몇 줄로 간략히 요약하면서 복습을 하고 또 반복해서 복습한 다음에 그걸 기반으로 또 올라가고 또 복습해서 올라가고 이렇게 조금씩 점진적으로 내용이 전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까지 하고 나면은 또 큰 걸음 하나로 옮기게 돼요. 다음 시간에 다운머리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요. 그래서 지금까지 매 영상마다 그리고 매 챕터마다 해왔던 내용들을 착실히 이해하고 적용해 나가신다면 정말 가랑비에 속옷 젖듯이 어느덧 타프티의 핵심 원리를 체득하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이 타프티가 너무 어렵다 또는 이해가 잘 안 된다, 영상을 봐도 이해가 안 된다 하시는 분들은 앞으로 돌아가셔서 트랜서핑 기본 시리즈 있잖아요. 1.0 버전 리얼리티 트랜서핑 1, 2, 3권과 트랜서핑의 비밀을 책을 읽던지 아니면 영상을 다시 복습을 하든지 아니면 안 보신 분들은 처음부터 학습을 해나가시는 게 도움이 될 겁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또 다뤘던 내용들을 볼까요? 29페이지에 세 줄로 요약이 되어 있죠. 한번 읽어볼게요. 첫 번째는 주의에 대해서 잊지 않겠다는 목표를 스스로 세워야 한다. 그래서 주의에 대한 얘기가 나왔어요. 네, 주의. 무엇인가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 예, 우리 자신의 주의를 감시하는 것. 그래서 한마디로 깨어있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깨어나는 거. 그래서 여기서 깨어난다는 의미는 외부 스크린과 내부 스크린에 점유당한 곳에서 나오는 거. 의식의 중심부로 돌아온다는 내용이었고요. 이것을 간략한 말로 나는 누구? 여긴 어디? 이건 왜? 라는 질문을 할 필요가 있다고 그랬죠. 두 번째로 어떤 일이 일어나자마자 너희는 잠에서 깨어난다 라고 되어 있어요. 네. 이게 알고 보면 별 얘기가 아닌데 우리가 이해를 안 하고 읽으면은 굉장히 낯설어요. 용어도 낯설고 문장도 낯설고 하다 보니까 한국말인데 쉽게 안 와닿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이 설명드린 개념을 먼저 이해하고 나서 다시 들여다보시면은 별로 어려운 내용이 별로 없어요. 어떤 일이 일어나자마자, 그죠? 일어나자마자 이거는 외부 활성체라고 그랬어요. 외부 활성체. 세 번째, 어떤 일이 일어나기 전에도 너희는 잠에서 깨어날 수 있다. 어떤 일이 일어나기 전에 이거는 내부 활성체라고 했어요. 그래서 두 가지 활성체가 있는데 외부 활성체는 어떤 일이 일어난 뒤에, 예, 이제 사후 수습이라고 그랬죠. 어떤 것은 어떤 일이 일어나기 전에, 예, 그래서 일어난 후에 사후 수습하는 거. 그게 뭐야? 빨리 깨어나는 거, 정신 차리는 거, 상황에 휩쓸려가지 않는 거. 또 아직 일어나지 않았지만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 그 일을 하기 전에 먼저 깨어나는 거. 사전에 대비하는 거. 예. 그래서 동시에 우리는 양측면에서 깨어날 필요가 있다. 그게 사실은 외부 스크린과 내부 스크린에 대한 방어책이 되는 거죠. 항상 깨어있는 상태에서 외부 스크린과 내부 스크린을 대한다는 의미와도 일맥상통하는 겁니다. 자, 이게 이제 됐다면은 오늘 내용은 현실을 선택하기. 자, 현실을 선택하기. 또 제목을 한번 풀어보면서 얘기를 펼쳐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제목도 조금 더 풀어드리면은 현실 선택하기에 이제 생략된 말을 좀 더 추가하면서 이해해 보도록 할게요. 어떤 식으로 이해하시면 좋냐면 현실을 선택한다. 자, 어떤 현실을 선택하냐 이거예요. 첫 번째, 어떤 현실. 예, 도대체 현실이란 무엇이냐. 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이라 이런 얘기를 쉽게 쓰는데 현실이란 무엇이냐. 어떤 게 실제냐. 이런 이제 질문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이 앞에 다가오는 현실. 예, 그걸 선택하자 이거예요. 이 현실이라고 그럴 때 우리는 과거 현실, 그리고 지금 여기의 현실, 그리고 미래의 현실 이렇게 구분해서 이것을 다 우리는 현실처럼 느껴요. 지금 우린 여기에 존재해요. 지금 우리. 지금 여기라고 할 수 있죠. 이 현재를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지금 여기.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거기. 지금 거기가 여러분의 현실이에요. 이 방송을 듣고 있는 지금 여러분, 그곳, 거기가 여러분들의 현실이에요. 매 순간 매 초 지금 현실이에요.
걸으면서 걷고 계십니까? 지금 거기에서 계신 여러분이 지금 현실이에요. 일주일 전에 이 방송을 들은 적이 있습니까? 일주일 전에 들은 것은 과거예요. 그것은 이미 현실이 아니에요. 앞으로 이 뒤에 이어질 강독을 듣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계십니까? 하지만 그것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것은 여러분들의 아직은 현실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의 실제적인 삶에서는 이러한 과거와 미래에 대한 것들이 현실에 계속 개입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의 삶에 집중하지 못하고 과거와 미래의 상념, 사념 이런 것들에 묶여서 산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깨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깨어나지 못하는 이유. 하루 24시간 중에 상당 부분이 과거에서 일어났던 일들에 대한 사념, 앞으로 일어날 것에 대한 부정적인 사념, 특히 염려, 걱정 이런 것들이 지금 여기의 현재를 붙들고 지금의 현재를 살게 만드는데 사실상 그러한 현실은 현실이 아니다. 아니다. 엄밀히 말하면 지금 이 순간만이 현실이에요. 지금 여기를 좀 더 쪼개서 말하면은 더 정확히, 더 정확히 표현하면은 지금 여기는 찰나라고 하는 거죠. 이 책에 나온 표현으로는 찰나. 파도가 이렇게 물결치다가, 점점 수면 위로 올라오다가 물보라를 치면서 철썩 때려. 그 찰나, 현실이에요. 또 철썩 때려요. 그 찰나가 현실이에요. 철썩 때리고 사라졌어요. 그거는 파도의 현실이 아니에요, 지금. 저 멀리서부터 밀려오고 있어요. 아직 현실이 아니에요. 철썩, 이게 현실이에요. 철썩, 이게 현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 철썩하는 파도를 경험하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하고, 잠들어 있는 순간에는 어때요? 항상 저 멀리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망망대해. 망망대해에 아직 밀려오지 않은 파도. 망망대해로 떠내려간 파도. 이제 이런 것만 바라보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내 몸의 감각으로 느낄 수 있는 철썩, 이 파도를 못 느끼고 있는 거예요. 저도 지금 이러한 공격이 심하단 말이에요. 이제 뭐 공격이라고 할 수는 없지. 이거, 인간으로서 몸에 남아있는 각인된 상처가 풀려나가는 거니까 공격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자칫 잘못하면 이게 펜듈럼의 공격으로 사용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이제 아내와의 이런 사별에 대한 상처, 이런 것들이 과거에 대한 일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앞으로의 저의 나아갈 바, 미래란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사념체로, 부정사념체로 저에게 작용을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지금 여기를 계속 망가뜨리는 거예요. 지금 여기 찰나의 순간을 계속 놓치게 만드는 거예요. 현재를 계속 망가뜨리는 거예요. 잠들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의 현재는 항상 존재하지 않아요. 나는 항상 잠들어 있어요. 난 한순간도 깨어서 내 스스로의 삶을, 내 주도권을 가지고 산 적이 없게 되는 거예요. 계속 과거와 미래라는 존재하지 않는 현실에 잠식당해서 마치 고체처럼, 콘크리트처럼 그렇게 굳어가는 거예요. 이걸 경계하는 거죠, 저도. 그래서 이런 어떤 감정들이 올라오고 과거와 미래가 저를 막 이렇게 휘몰아칠 때 파도에 떠밀려가지 않기 위해서 정신을 차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벌어진 것은 외부 활성체라고 할 수 있고, 앞으로 일어나지 않았지만 내가 일어날 일에 대해서 대비하는 것, 미래 외부, 내부 활성체라고 할 수 있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대비를 해야 된다. 자, 그래서 다가오는 현실을 선택한다, 우리는. 우리는 과거의 현실이 아니라 다가오는 현실을 선택한다. 이 말은 뭐냐면은 오로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요 미래 장면이라는 거예요. 왜? 이게 곧 우리의 현실이 될 거거든요. 이게 곧 우리의 현실. 근데 우리는 이 과거의 장면을 현재로 끌고 와서 이것을 자꾸 우리의 현실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관심은 이 미래, 그 미래가 곧 우리의 현재가 될 것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지금 여기 이 찰나에서 우리는 이 미래 프레임을 향해서 주의를 기울일 뿐이다. 지나간 것에 대해서는 건드리지 않는다. 그래서 다가오는 현실을 선택한다.
왜? 다가오는 현실 1이 있고 2가 있고 100이 있어요. 다가오는 현실 1을 내가 선택을 하면 그 1이 나의 현실이 돼. 이제 나의 찰나가 돼. 나의 현재가 돼. 다가오는 현실 2를 내가 의도했더니 그것이 나의 찰나가 돼. 그것이 나의 지금 여기에 현재의 경험이 돼. 이런 식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계속 이걸 놓치고 있었던 거죠. 저 먼 곳에서부터 미리 미래의 현실을 선택하는 것을 포기하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감으로 망망대해를 바라보다 보니 미래와 과거의 양동 전략에 의해서 우리는 어떤 것도 선택하지 못하고 그저 밀려오는 파도에 휩쓸려서 과거에 휘말렸다, 미래에 휘말렸다 이러면서 현재를 잃어버리는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거죠. 이런 일이. 그래서 다가오는 현실을 선택하라 이거예요. 미리. 예, 하나하나씩. 그러면 이제 점점점 나의 현실이 바뀌는 거죠. 예, 이해되시죠? 그래서 다가오는 현실을 선택해라. 그리고 또 하나 생략된 말. 언제 선택해야 되냐? 매 순간. 매 순간. 왜 매 순간이에요? 끊임없이 우리는 이 현실을 살아나가잖아요. 이 물리적 공간 안에서 시간과 공간 영역 안에서 움직임을 갖는단 말이에요. 고정된 필름이 시간 공간 안에서 움직임을 가지면서 이것이 우리의 현실로 흘러 들어온단 말이에요. 우리가 눈을 뜨고 24시간을 살고 또 자고 움직이고 일하고 먹고 자고 만나고 하잖아요. 시간 속에서 우리의 흐름이 생기잖아요. 흐름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움직임 가운데 흐름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매 순간의 우리의 선택이 다가올 미래를 우리의 현실화시키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매 순간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된다. 어떤 것을요? 다가오는 현실을. 지금 막 펼쳐진 것도 이미 지나간 거다. 예, 찰싹하고 부딪힌 거에 놀라지 말고 당황하지 말고 집착하지 말고 미련을 두지 마라. 철썩하고 벌써 지나가 버렸다. 그럼 그 다음에 철썩하고 다가올 그 파도를 주의하고 주시하고 깨어있어서 선택을 해라. 이 얘기입니다. 이게 생략된 말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좀 더 펼쳐볼까요? 그러면 이제 누가 다가오는 현실을 매 순간 선택해야 돼요? 누가? 바로 내가. 그럼 여기서 대비되는 게 있어요. 바로 내가와 현실이 대입이 돼요. 나와 현실. 나는 도대체 누구인가? 현실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그 관계는 무엇인가? 나는 살아있는 생명체다. 현실은 무생물체다. 생명이 없다. 생명이 없다. 필름이다. 필름. 그러면 이 필름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건 누구냐? 바로 생명체인 나에게 달려있다. 다른 말로 나에게는 선택권이 있다. 나에게는 현실을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트랜스퍼잖아요. 이것을 인식을 하는 거죠. 나란 누구냐? 나는 이 물리적인 세상에서의 현실을 내가 매 순간 선택함으로 다가오는 그 현실을 통제할 수 있고 창조할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또 하나 얘기하면 이런 식으로 이제 타프티에서는 주로 이 필름을 많이 그려요. 필름을. 개념을 시나리오, 영화, 프레임 이런 거에 비유를 하기 때문에 필름을 이렇게 많이 그립니다. 그럼 자, 필름이 한 장 한 장 한 장 한 장 있고 이게 흘러가면 동영상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나는 지금 이 순간 여기에 존재한다 합시다. 우리는 매 순간에 찰나에 존재한다고 그랬잖아요. 매 순간 찰나에. 여기에 내가 있는데 자, 내가 시간 공간 안에서 움직이기 시작하면 그 흐름을 따라서 흐름이 들어오죠. 흐름이 들어오는데 이것을 이제 시나리오라고 할 수 있죠. 필름 안에 있는 시나리오. 근데 이 시나리오를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경우는 뭐예요? 이 순간에 내가 아무 선택도 안 하고 이미 지나간 필름에 연연하기 시작하면은 나는 앞으로 다가오는 시나리오에 대한 통제권을 잃어버리고 이 영화는 필름에 따라서 그냥 흘러갈 뿐이고 나는 이 안에서 흘러가는 대로 정신없이 휘둘릴 뿐이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트랜스퍼 1.0으로 얘기하면은 이게 이제 펜듈럼이 되는 거죠. 펜듈럼의 규칙이 되는 거죠. 시나리오가. 펜듈럼의 규칙. 그리고 이 필름은 하나의 인생 트랙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게 꿈 장면에서도 이제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꿈도 하나의 필름들. 그리고 꿈이라는 것은 시간, 공간, 물질 세계를 초월한 무수한 가능태의 공간.
가능태의 공간은 다른 말로 정보체. 어떠한 정보거든 여기에 다 기록되어 있다. 즉 나에 대한 나의 많은 버전, 무수한 버전들이 이 가능태 공간에 있고 그것이 또 하나의 꿈의 공간이라고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잠잘 때 꾸는 꿈 있잖아요. 꿈도 하나의 가능태 공간으로 보고 있잖아요. 트랜스서핑에서. 그러니까 꿈을 꿀 때도 우리의 무수한 현실들을 경험하게 된다. 예를 들면은 앞으로 일어날지도 모를 일 또는 일어나지 않지만 일어날 가능성을 갖고 있는 일들, 많은 것들을 우리는 그러니까 가능태 공간을 경험하는 거라고 볼 수 있죠. 꿈의 공간 역시도. 그래서 꿈이라는 경험도 가능태를 영행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네, 그렇게 이제 여기서 설명을 하고 있죠. 근데 꿈에서도 우리가 자각몽을 꾸지 않는 한 이러한 꿈이라는 특정한 시나리오에 끌려다녀서 어떤 분들은 악몽을 꾸고 어떤 분들은 너무 달콤한 꿈을 꾸고 그리고 눈을 떠서 힘들어하는 것처럼 이 현실이라는 꿈 같은 현실, 이 생시 여기에서도 역시 우리가 잠든 채로 이 시나리오에 휩쓸려 가다 보면은 그저 이 시나리오가 제공하는 거에 의해서 우리의 생각과 감정이 널뛰기를 한다는 거죠. 아무것도 통제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이 시나리오가 끝날 때까지, 이 꿈을 깰 때까지 통제할 수 없는 것처럼 이 필름이 다 끝나서 영화가 끝날 때까지, 시나리오가 끝날 때까지 통제할 수 없게 된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필름에 대한 상영권도 나한테 없게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매 순간 깨어나서 미래의 프레임을 비추는 것이 이 타프티에서 핵심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얘기하면은 이제 어느 정도 이 책에 대한 내용이 이제 거의 이해가 될 겁니다. 하나씩 읽어가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29페이지 밑에 있는 부분이에요. 이렇게 자기 자신의 주의를 통제하는 방법을 터득하면 결국엔 자신의 인생까지 통제할 수 있을 것이다. 자, 여기서 요 말에 좀 관심을 기울여 보세요. 주의를 통제하는 게 있고요. 인생을 통제하는 게 있어요. 주의를 통제한다는 것은 지금 여기 매 순간 하는 일이에요. 매 사건마다. 여러분들이 맞닥뜨리는 매 사건마다, 매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되는 그런 상황마다. 그죠? 그래서, 순간의 결정이 10년을 좌우합니다. 이런 광고 카피가 옛날에 있었던 것 같은데, 그 순간의 결정이, 미래를 좌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을 좌우하는 거예요. 순간의 결정이. 굉장히 좋은 카피였던 것 같아요. 광고 카피. 어떻게 그렇게 되느냐. 매 사건마다 우리가 깨어있는 의식으로 의식의 중심부로 깨어나서 우리가 스스로 현실을 통제하는 선택을 해서 외부 활성체와 내부 활성체에서 깨어남의 모드로 나아간다면 그래서 현실을 선택할 수 있다면 그것이 쌓이고 축적돼서 뭐가 돼요? 이게 체화가 돼요. 체화가. 쌓인단 말이에요. 매 사건마다 내가 선택한 것들이 쌓여요. 그러면 그게 곧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매 순간의 선택이 곧 그 사람의 인생이다. 이렇게 습관도 인생이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 주의가 어떻게 주의를 통제하는 거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좌우된다는 얘기는 바로 여기에 현실을 선택하는 것이 누구냐, 어떤 선택을 하느냐, 누가 선택하느냐, 어떤 선택을 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좌우된다. 이게 베스트가 될 것이냐, 워스트가 될 것이냐. 이 차이가 매 순간의 선택에 달려있다. 결국 나의 인생, 나의 운명은 오늘, 지금 여기, 오늘 하루, 내가 있는 그곳, 지금 여기에서 어떠한 관점으로 일어나는 사건들을 바라보고 대하고 대처하느냐에 달려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미 지나간 것들, 조금 전에 철썩하고 파도 친 것들 다 지나간 거다. 부서져 버렸다. 다가오는 것부터 시작해라. 다가오는 것부터 시작해라. 그 서핑도 그런 거잖아요. 파도, 실제로 파도 타는 것도. 계속 지나간 거 바라보면 계속 파도에 밀리는데 빨리 정신 차리고 다가오는 걸 지켜보면은 그때부터 이제 다시 중심을 찾을 수 있는 거랑 똑같은 원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계속 읽을게요. 하지만 그렇다 하여 너희에게 높은 위치에 서서 저 밑에 잠들어 있는 자들을 내려다볼 수 있는 권한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 그들이 눈치채지 못하도록 관찰하고 그들이 모르는 것을 너희는 안다는 사실을 내비치지 말도록 하거라. 너희도 마찬가지로 잠들어 있는 척 하거라. 이것은 생시에서의 산책과 꿈에서의 산책 모두에 해당한다. 재밌죠? 잠들어 있는 척 해라. 이게 뭐예요?
시나리오 안에 있지만 깨어있죠. 근데 깨어있지만 시나리오의 안에서는 그 역할에 충실하라는 얘기입니다. 펜듈럼 안에서 생활하죠. 펜듈럼 조직에서 일하죠. 근데 깨어났죠. 깨어났다고 해서 우쭐하지도 말고 조용히 펜듈럼에 주어진 역할을 수행해 줘라. 그 뜻이에요. 예, 수행해 줘라. 너는 그 역할 그대로 존재해라. 예, 도인처럼 행세하지 말아라. 예, 깨달았다고 도인처럼 행동하지 마. 똑같아. 똑같은 사람이야. 티내지 마. 우쭐하지 마. 이 중요성에 대한 얘기입니다. 중요성. 특히 내적 중요성에 대한 얘기예요. 내적 중요성의 유혹에 넘어가지 말아라. 되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교만하지 말고 우월감을 갖지 말아라. 예. 뭔가 깨어남, 예? 수련, 이런 주제와 관련해서 조금 좀 안다, 깨달았다 이러면은 나도 모르게 이게 확 올라가. 우월해져. 예? 우월감, 교만해져요. 자기도 모르게. 그리고 나는 너희들과 달라. 이런 의식을 갖고 그런 태도가 나오기 시작해. 그럼 안 돼요. 평범해져야 돼요. 예. 심지어 여기 책에 나온 것처럼 너희도 마찬가지로 잠들어 있는 척해라. 펜듈럼 안에서 또 시나리오 안에서 그런 형태로 지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쉽지가 않아요. 우리는 입이 근질근질거리고 뭘 알면은 아는 척을 하고 싶어하고 인정받고 싶어하고 또 대우를 받고 싶어하고 사람들이 그게 기본 욕구거든요. 기본 욕구예요. 근데 거기에 반하는 어떤 행동을 해야 돼. 그러나 그런 느낌으로 지내줘야 돼. 마치 내가 1등 로또 당첨된 것을 가슴에 품고 평범하게 그냥 샐러리맨입니다. 평범하게 그냥 스트레스 받고 상사가 괴롭히고 그런 직장에 그대로 출근해서 예 하면서 일해주는 거예요. 그러나 가슴에 뭐가 있다고요? 로또 1등 당첨된 로또 복권이 있다고요. 그 정도면은 해줄 수 있지 않겠어요? 예? 기꺼이? 그 정도면? 이게 그런 느낌이란 말이에요. 그런 느낌. 계속 읽을게요. 중간 부분 30페이지. 실제는 이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며 그저 단 한 번, 바로 지금 존재하는 것이다. 여기서 이게 뭐냐면 실제라는 거 있죠. 실제. 실제가 뭐냐? 이제 이 타프티에서 내용 얘기하는 것은 이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며 그저 단 한 번 지금 존재하는 것이다. 매 순간의 현실은 무수한 가능태 공간에서 존재하는 것들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무수한 가능태 공간, 정말로 무수한, 무한대, 끝이 없는 끝, 끝이 없는 끝. 그 무한대의 가능태 공간에서 존재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철석하고 지나가는 거기 때문에 이게 실제다, 이게. 단 한 번 존재하는 거다, 단 한 번. 그 말은 이 순간 철석하고 지나간 것은 다시 정보체에 기록되고, 내가 똑같은 경험을 하는 것 같지만 그것과 똑같은 경험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치 지구상에 태어나서 죽어간 그 수많은 인류의 인간 종족들, 사람들, 심지어 쌍둥이, 일란성 쌍둥이도 결코 똑같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현실과 실제라는 것을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에 나오잖아요. 찰나에 존재하는 것이 바로 실제다. 그래서 저는 그 찰나를 철석, 파도에 비유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밑에 부분 읽어드릴게요. 과거와 미래 등 다른 모든 것들은 가상적이다. 이 모든 것들은 과거에 일어난 일, 앞으로 일어날 일, 그리고 일어날 뻔했던 모든 일들이 기록된 영화 필름 보관소에 저장되어 있다. 가상적이라는 것은 아직 현실이 되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 말은 우리가 이 찰나에 경험하는 것 외에 모든 것들은 다 가상 공간에 존재하는 것이다. 곧 실제가 아니다. 실제가 아닌 것에 왜 붙들려서 이 찰나를 놓치느냐,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계속 읽을게요. 과거와 미래는 정보다. 정보는 비물질이며 만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31페이지 마지막 단락. 살아있는 것들은 물질 세계에 깊게 뿌리내린 채 정착해 있다. 생명체는 살아있지만 현실은 무생물이다. 그래서 생명체는 현실의 흐름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생명체는 마음대로 현실을 선택할 수 있다. 아까 얘기했죠? 그 생명체가 누구라고요? 여러분, 나, 우리, 사람. 그죠? 계속 읽을게요.
선택한다는 것은 프레임이 어떤 필름을 따라 어떤 방향으로 이동할지 결정하는 것이다. 예, 프레임이라는 개념 계속 얘기했잖아요. 예, 요거. 결국 매 순간의 장면을 선택하라는 얘기예요. 이 프레임을 우리가 선택한다는 얘기는, 다가올 프레임을 선택한다는 얘기는 결국은 이 흐름을 선택하겠다는 얘기고, 이 흐름이 이제 영화 필름을 옮겨갈 수 있느냐를 좌우한다는 얘기예요. 그게 바로 인생을 좌우한다는 얘기예요. 이 장면은 주의, 그리고 길게 펼쳐보면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를 통제하는 사람이 인생을 통제하는 거예요. 영화 필름을 옮겨갈 수 있는 거예요. 시나리오를 바꿀 수 있는 거죠. 32페이지 마지막 단락. 너희는 현재를 살면서도 항상 과거에 머무르고 있다. 너희의 주의는 현재 프레임에 얽매여 있지. 이런 환상이 너희가 미래에 대해 생각하지 못하도록 너희를 가로막고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본인이 직접 선택하지도 않은 영화 필름 속에서 시나리오에 이리저리 끌려다니며 살고 있는 것이다. 네, 얘기 끝났어요. 책 다 읽었어요. 이제 이해되시죠? 요 그림을 잘 이해를 하시면서 지금 여기 찰나, 철석 이 순간에 정신을 번쩍 차리고 계속 철썩철썩 하면서 뒤돌아볼 게 아니라 철썩철썩 하면 뭐예요? 빨리 중심을 잡고 앞을 바라보면 다시 흐름을 탈 수 있고 중심을 잡을 수 있고 심지어 방향을 옮길 수 있다. 예, 요것을 이해하시면은 오늘 얘기는 이제 끝난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좀 펼쳐놓은 제목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죠. 현실 선택하기, 오늘 이 주제를 다뤘는데 펼쳐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내가 다가오는 현실을 매 순간 선택한다. 요거예요. 나는 다가오는 현실을 매 순간 선택한다. 어디서? 지금 여기서. 이 찰나에. 끝. 다음 시간에 계속 만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리맨이었어요.